적게 살고도 오래 산 자가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집중하라. 당신이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월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세상 만물이 움직인다. 수천의 인간들, 수천의 동물들, 수천의 사물들이 당신이 죽는 순간에 사라진다. 위대한 행동 속에 위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실천된 도덕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아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진리라고 해서 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어나는 일들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신들은 우리들의 분노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 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독서는 내가 인생 항로에서 발견한 최상의 재산이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책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쾌락을 주려고 내 옆에 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적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이다. 다른 무기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침울과 나약은 비굴한 덕성밖에는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연적인 강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라도 무의도식하게 되면 사멸하게 된다. 내 생각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하는 역할이다. 과도하게 독서에만 파고드는 것보다 내 몸에 더 해롭고 경계해야 할 것도 없다. 나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도 나 자신의 원칙을 가장 존중한다. 내가 고양이를 희롱할 때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어떤 하나에서 계속 즐거움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계속하다가 곧 재미를 잃는다. 우리는 고정된 틀 속에서 굳고 정력도 잃어버린다.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을 쥐려 하고 두 팔에 넘치는 것을 안으려 하고 다리 길이보다 더 크게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낳고 노동은 땅에서의 축복을 낳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야만스러운 것이라 배척한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강력한 상상은 스스로가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내 말에 반박하며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연구하고 고찰할 수 있을 뿐이며 설령 내가 내 밖에 다른 것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산이나 지성, 학식이나 미덕도 건강이 없다면 빛을 잃고 시들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일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인간은 운명의 공격에 대항하여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힌 용기로 행동하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가장 명백한 지혜의 징표는 항상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이마보다도 정신에 더 많은 주름살을 보탠다. 순박함과 진실한 태도는 시대를 초월해 통용된다.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니하면서 오는 권태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고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만큼 우리의 열정을 자극하는 것도 없다. 너무 먼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과를 보지 못하지는 않을까 초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인간이 가장 그릇된 사상을 가꾸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데서 온다. 어제는 오늘이면 사라지고 오늘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우리 시대의 대학 총장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직공들이나 농민들을 몇백 명 보아왔는데 차라리 그들을 닮고 싶어진다. 올바른 사람은 가정에서 좋은 가장일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법률과 평판 앞에 좋은 사회인이다. 독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사색을 일깨우며 기억력이 아니라 훌륭한 판단력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어린이를 교육할 때는 학습의 욕구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당나귀를 기르는 꼴과 같다. 가난과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좋은 결혼은 절개와 믿음과 유용하면서도 견실한 상호간의 봉사와 의무로 가득한 평화로운 공동생활이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이다. 깨달음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한다. 자신의 의무에 관한 지식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의무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일이 아니고 각자에게 명령해 주어야 한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과 만났다고 해서 결코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두 번 고쳐 생각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부분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자기 자신과 시간 모두를 잃고 만다. 권태는 정열을 잃게 하고 분해지게 하며 피로하게 만들고 잠들게 한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잘 모르는 것을 가장 잘 믿는다. 결혼을 했으면서 결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배신이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이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고뇌에 항복하는 것은 약한 자이지만 고뇌를 길러두는 자는 바보다. 우리의 행복은 경박한 활락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를 능히 참아내는 데 있다. 수도복을 입었다 해도 그것이 순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내게 만들어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옥좌에 오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 있을 뿐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쪽이 관계를 해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신에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나는 인내하는 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는 데에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다. 나는 다만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뿐이다. 사랑은 규칙을 알지 못한다. 부부 사이는 항상 한결같으면 오히려 소원해진다. 사람은 항시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말해야만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는 있어야 한다. 절제의 덕은 인내의 덕보다 갖기 힘들다. 나는 존재를 그리지 않는다. 내가 그리는 것은 과정이다. 식탁에서 나누는 잡담의 상대는 학식이 있고 근엄하며 성실한 사람보다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사람이 좋다. 지나치게 자기의 경향에만 결부되어서 벗어나지도 비틀어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친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인 역할은 더욱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 이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즉 서로의 뜻이 무난히 전달되면 곧 사라져버린다. 만약 그대가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하거든 흩어져 사라지게 하라.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와 시를 제공할 따름이다. 회초리의 효과는 그저 아이를 겁쟁이로 만들거나 고집불통으로 만들 뿐 그 밖의 효과는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한적한 삶에서 이행해 나가는 의무들도 화려한 삶에서의 의무들만큼이나 어렵고 긴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육체가 훌륭한 사람에게는 곧 실증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실증 따윈 느끼지 않는다. 좋은 결혼이 극히 적다는 것은 좋은 결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증명해 준다. 건강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건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모든 덕 가운데서 가장 고결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름다움을 갖춘 용기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기꺼이 들어오려고 하나 안에 있던 새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행의 대부분은 사건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이다. 좋은 결혼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애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울 것이다.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안 좋게 보이는 법이다. 무엇을 금지하면 우리는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허용된 일에는 매력이 없고 금지된 일에는 자꾸만 욕망을 느낀다. 나는 다른 주제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고 물리학이다. 확고한 법칙과 지침을 수립하여 마음속에 굳게 새겨놓은 인간에게는 균형 있는 태도와 습관이 소개되고 그의 인생은 빛남을 목격할 수가 있다. 인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더라도 아내나 하인이 보면 그 어떤 훌륭한 면이 없는 사람도 있다. 불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행복을 가진 것이다. 욕망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은 경멸하고 무시한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차지하려고 애쓴다. 덕은 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된다. 그래서 때로 다른 동기에서 덕의 가면을 쓰더라도 덕은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의 얼굴 위에서 가면을 벗는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머무를 줄 아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이것을 나의 사색 판단의 표어로 삼았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현명한 인간은 무엇을 아느냐고 누가 물어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의 최대치는 우리가 모르는 모든 사물들에 있어서 최소치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극히 일부분임을 밝혔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자는 인간이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확언할 만큼 충분하게 만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 삶의 효용은 시간에 있지 않고 그것의 바람직한 사용에 있다.